부동산 경매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사실은 가장 큰 기회, 바로 유치권입니다. 남들은 다 도망가지만 아는 사람 눈에는 이게 보물로 보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보물을 캐는 법, 유치권 사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장 갔는데 이런 물건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 신고 있음. 이 한 줄. 와, 이거 보자마자 대부분은 그냥 다음 물건 보기 누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정말 피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유치권은 보통 경매의 덫이라고들 하죠. 워낙 복잡해 보이니까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이 덫을 피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두가 무서워서 피하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자 필터가 되어주는 거죠. 남들이 도망칠 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뭘 보고 이게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겁만 주려고 걸어놓은 가짜인지 그 구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유치권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이게 그냥 나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이 건물 차지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빚이 바로 그 부동산 자체 때문에 생긴 빚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바로 이 가짜 유치권이라는 자물쇠를 한 번에 열어버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결련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만 알면 거의 끝납니다. 결련성,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그 빚이 그 건물 짓거나 고치는 데 들어간 돈 때문에 생긴 거냐?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됩니다.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공사대금 같은 거요. 대부분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바로 이 질문에 아니오가 되기 때문에 가짜인 겁니다. 자, 바로 이 표를 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왼쪽은 진짜 유치권, 오른쪽은 가짜. 보세요. 임차인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보증금, 권리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죠. 대법원에서 이미 이건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 안 돼! 라고 딱 못 박아둔 겁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 문장입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임차 보증금 못 받은 건 억울하겠지만 그걸로 건물 점유하는 유치권은 안 됩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많은 유치권 신고가 사실상 가짜일 수밖에 없는지 감이 확 오시죠?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가짜 유치권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만약 이런 물건을 내가 덜컥 낙찰받았다? 그럼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한번 짜보죠. 자, 입찰가 쓰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첫째, 법원 서류, 특히 매각물건 명세서를 꼼꼼히 봅니다. 둘째, 유치권 신고 이유가 뭔지 정확히 확인해요. 셋째, 그 이유가 방금 우리가 배운 보증금 같은 무효 주장인지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꼭 현장에 가보셔야 해요. 누가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명도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서 입찰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그 혹시 모를 명도 비용은 대충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보통 협상이 안 돼서 법적으로 강제 집행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이 금액은 내 수익률을 계산할 때 반드시 빼야 하는 일종의 보험 비용 같은 거죠. 낙찰받고 나서의 절차는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1단계, 잔금을 내자마자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이게 가장 빨라요. 2단계, 동시에 점유하고 있는 분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삽이 좀 쥐어지고 좋게 내보내는 게 베스트니까요. 근데 만약 3단계,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4단계, 법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보증금 떼인 그분도 피해자잖아요. 그 상황은 충분히 공감해주고 인간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공감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내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는 단호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처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남들이 전부 위험이라고 보고 도망가는 그걸 나에게는 독점적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는 또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현장에서 절대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불리해지기만 합니다. 둘째, 가끔 똑똑한 사람들이 가짜 공사 영수증 같은 걸 섞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니까 서류는 항상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셋째, 모든 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만 해결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은 항상 보수적으로 빡빡하게 잡지 마세요. 결국 이 모든 노력의 결과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짜 유치권을 걸러내는 당신의 분석 능력, 그게 바로 당신의 수익률과 정확히 비례한다. 아는 만큼 더 버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번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다가 유치권 있음이라고 적힌 물건을 발견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쩌면 경쟁자 없는 노다지로 보이지 않을까요?